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사는 에밀리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셨는데, 아버지가 떠나신 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도 제품을 설명하는 것도 익숙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참 부지런한 분이세요. 몇 년이 지나자 매장에서 가장 뛰어난 판매사원이 되셨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본 제품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일하셨던 곳이 일본 브랜드 가전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일본 제품은 고장이 잘 안 나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대요. 그 말을 믿고 고객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하셨죠. 어머니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계, 주방용품까지도 일본 브랜드만 고집하셨어요. 집을 둘러보면 정말 일본 제품이 가득했어요.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까지도 일본 브랜드였어요. 일본 제품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최신 제품 리뷰를 찾아보니 요즘 일본 브랜드는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반면 한국 브랜드들은 급성장하고 있었죠. TV나 스마트폰, 냉장고 같은 제품에서 특히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은 한국 제품인 삼성이나 LG가 더 좋은데 왜 맨날 일본 제품만 고집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야, 에밀리. 일본 브랜드가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인터넷 리뷰는 너무 과장된 거야. 근데 일본 브랜드 제품이 요즘엔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제대로 안 써봐서 그래. 내가 매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는데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니?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도 어머니는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믿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의 일본 브랜드 사랑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최근엔 살짝 불만이 생긴 듯 했어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일본 제품이 오래가고 튼튼했는데 요즘 나온 것들은 고장이 잦네. 작년에 사신 전기밥솥이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수리비도 비쌌고요. 그때도 저는 말했어요. 엄마, 한국 브랜드 사지 그랬어요. 요즘은 쿠쿠나 삼성 것도 좋아요. 됐어. 한 번 더 믿어보려고. 아마 운이 나빴던 거겠지. 그렇게 어머니는 같은 일본 브랜드의 밥솥을 새로 사셨는데 이번에도 1년을 못 버텼어요. 그리고 이번엔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실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래 타시던 차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차로 바꾸려고 하셨어요. 당연히 일본 브랜드를 먼저 보셨죠. 그런데 매장에서 상담을 받던 중 가격이 너무 비싼데 사양은 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아니, 이 정도 가격이면 최신 기능이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브랜드보다도 사양이 낫네. 어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서 있었어요. 디자인도 세련됐고 기능도 더 많았죠. 그런데 가격은 일본 브랜드보다 저렴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요즘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더 앞서 있어요. 기술력도 빠르게 발전했고요. 일본 브랜드가 전통적으로 신뢰받았던 건 맞지만 요즘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날 차를 사시진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 보이셨어요. 에밀리아, 요즘 진짜 일본 브랜드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엄마, 한번 직접 비교해보면 알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경험하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라고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유럽을 갈까 했지만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을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일본을 더 좋아하시니까 일본을 먼저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짰어요. 일본은 그래도 한 번쯤 가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본고장이잖아. 어머니는 들뜬 표정이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일본이 어머니 기대만큼 좋을까? 드디어 어머니랑 같이 일본으로 떠났어요. 사실 저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기대됐지만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가보고 싶어 하신 나라라서 기분 좋게 따라가기로 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공항이 생각보다 낡아 보였고 입국 심사대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어머니께서 조금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까 기분 좋게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40분이 지나도 줄이 거의 줄지 않더라고요. 심사관들도 무뚝뚝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사하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됐을 때 심사관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딱딱한 태도로 질문을 했어요. 왜 일본에 왔습니까? 관광이요. 며칠 머물 겁니까? 4일이요. 딱 그 정도의 대화가 전부였어요. 저는 상관없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조금 서운해하시는 눈치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무뚝뚝하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공항을 나서고 나서도 뭔가 계속 아쉬웠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쿄 시내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 발권기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영어 옵션이 있긴 했지만 설명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에밀리야, 그냥 창구 가서 사자. 그래서 창구로 갔는데 직원이 우리가 말을 걸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영어로 물어보니까 직원이 얼굴을 붉히면서 일본어로 빠르게 뭐라고 말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 못하나 봐. 근데 여긴 국제공항이잖아. 관광객이 많은데 영어를 못하면 어쩌라는 거지. 결국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간신히 표를 샀어요. 일본어를 몰랐으면 길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약한 호텔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모던하고 깨끗해 보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방이 너무 좁았어요. 짐을 두니까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였고 서양인인 저희 키에는 방 천장도 너무나 낮았어요. 또 화장실의 욕조는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크기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약간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예약한 게 이 방 맞아? 맞아요. 일본 호텔은 원래 좀 좁대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저도 답답했어요. 그리고 호텔 직원들도 친절하긴 했지만 엄청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친절이었어요. 음식점에서도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는 첫날 저녁으로 유명한 라멘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웨이팅이 있었고 다들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괜찮았지만 어머니께서 조금 불편해하셨어요. 뭐 이렇게 조용하니? 식당이면 좀 활기차야 하는 거 아니야? 음식이 나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맛있게 드셨지만 반찬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이게 끝이야? 김치 같은 거 없나? 여긴 일본이니까. 그래도 좀 횡하네. 그리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카드 안 되나요? 현금만 받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짜증이 나신 것 같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현금만 받는 가게가 많다니 한국에서는 거의 다 카드 되던데.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소한 불편들이 계속 쌓였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직원이 너무 형식적으로 응대해서 궁금한 점을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또 유명한 관광지에서 길을 물어봤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바빠 보이면서 휙 지나가 버렸어요. 편의점 외에 일반 마트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머니도 점점 지쳐가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머니께서는 일본에서 꼭 전자제품 매장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전자상가에 갔어요. 일본 브랜드들이 가득했고 어머니께서도 신나 보이셨어요. 그런데 막상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이게 최신형이라고. 근데 디자인이 너무 촌스럽잖아. TV 코너에서 어머니께서 일본 브랜드 제품을 유심히 보고 계셨는데 바로 옆에 삼성 TV가 있었어요. 크기나 화질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좋아 보였어요. 에밀리야, 이거 봐. 이거 삼성 거 맞지? 근데 이게 더 얇고 선명한데? 맞아요. 그래서 요즘 다들 한국 브랜드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께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다시 일본 브랜드 TV를 보셨어요. 가격은 비슷했지만 성능은 확실히 삼성이 앞서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참 TV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본 제품이 항상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닌가 보네.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드디어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야, 이제 한국으로 가자. 거긴 어떨지 궁금하구나.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비교가 시작될 거였어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이 됐어요. 어머니는 일본에서 기대만큼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조용하셨어요. 저는 괜히 들떠 있었지만 어머니가 한국을 어떻게 느끼실지가 더 궁금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인천공항은 일본 공항보다 훨씬 크고 세련됐고 유리창이 넓어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곳곳에 최신식 자동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서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어머, 벌써 끝났어?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는 40분 넘게 줄을 섰는데 여기서는 몇 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나버렸어요. QR코드로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별다른 질문도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한국은 디지털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게. 참 편리하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오자 택시 승강장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어요. 줄이 길었지만 진행이 빨라서 금방 차례가 왔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님이 친절하게 창밖의 주요 관광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택시 기사님들이 대체로 말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처음이에요. 여기 참 깨끗하네요. 그럼요. 요즘은 환경미화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거리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감탄하시는 눈치였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일본에서 묵었던 호텔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욕조도 크고 침대도 푹신했어요. 이게 우리가 예약한 방 맞아? 가격이 비싸진 않니? 엄마, 한국 호텔은 같은 가격이어도 일본보다 훨씬 넓어요. 정말?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데. 짐을 풀고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여기저기 둘러보시면서 연신 감탄하셨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하러 갔어요. 숙소 근처에 유명한 삼겹살집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직원이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쌈장까지 기본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졌죠. 이거 다 우리가 시킨 거야? 아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리필도 돼요. 공짜로.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음식 하나하나 심지어 물까지 추가 요금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반찬을 무료로 준다는 게 신기하셨나 봐요. 고기가 익자 직원분이 직접 잘라주셨어요. 어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고기가 엄청 부드럽네. 엄마, 이건 삼겹살이에요.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제야 왜 다들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어머니는 계속 감탄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자리도 좁고 다들 조용해서 뭔가 답답했는데 여긴 사람들이 다들 즐겁게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좋아. 한국 사람들은 원래 식사할 때 좀 더 활기차게 먹어요. 근데 엄마, 우리 내일은 한우 먹으러 갈까요? 한우? 그것도 맛있어? 당연하죠.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유명한 한우구이 전문점을 찾았어요. 식당은 넓고 깨끗했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났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한우의 부위를 설명해 주셨죠.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 순간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맛있네. 엄마, 한국 음식 좋아지셨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본 음식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계속 즐겼어요. 지하철도 넓고 쾌적했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편의점에서는 간단한 식사부터 의약품까지 다 살 수 있었고 카드 결제도 문제없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놀라신 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자리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어요. 에밀리아, 저 사람들 가방 그냥 두고 가네. 네, 여긴 도난 걱정 별로 안 해도 돼요. 진짜? 런던에서 저랬다간 바로 없어질 텐데. 이제는 어머니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신 것 같았어요.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아. 네. 나 이제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 여행 오길 잘했죠? 응.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일본과 비교하게 됐고 결국 한국이 더 편리하고 더 발전했으며 더 따뜻한 나라라는 걸 몸소 느끼신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런던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정말 변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뿐이었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본과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변화들을 곱씹고 계실 테니까요.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뜻밖이었어요. 에밀리아, 집에 가기 전에 전자제품 매장에 좀 들르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자제품 매장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응, 피곤하긴 한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냥 구경만 할 거야. 어머니가 전자제품을 구경한다. 일본 여행을 가기 전 같았으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라 그런지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가까운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어요.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TV 코너로 가셨고 예전 같았으면 일본 브랜드 제품부터 살펴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삼성 TV 쪽으로 먼저 걸어가셨어요. 이거 삼성 거 맞지? 네, 엄마. 삼성 QLED TV예요. 한국에서도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아요. 어머니는 TV 앞에서 한참을 서서 바라보셨어요. 화면이 선명했고 디자인도 세련됐죠. 같은 크기의 일본 브랜드 TV와 나란히 놓고 보니까 확실히 삼성이 더 좋아 보였어요. 이거 화질이 일본 제품보다 훨씬 선명한데?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은 한국 브랜드가 더 좋다니까요. 어머니는 직원에게 스펙을 물어보시면서 점점 더 고민하시는 눈치였어요. 어머, 이게 일본 제품보다 더 싸네. 네, 요즘 한국 TV가 기술력도 앞서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서 많이들 찾으세요. 직원의 말에 어머니는 입술을 질끈 깨무셨어요. 그 모습이 재밌어서 저는 장난스럽게 놀렸어요. 엄마, 설마 삼성 TV 사려고요? 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거 사자. 진짜요? 응. 어차피 바꿀 때가 됐으니까. 일본 제품이 무조건 최고라는 생각은 이제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헉, 엄마가 한국 음식점까지 찾으시다니. 완전 반전인데요? 뭐, 맛있는 건 맛있는 거지.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그 주말 런던에 있는 유명한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다니. 그 이후로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도 점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셨고, 런던에 있는 한식당을 찾아다니셨어요. 에밀리아, 너 요즘 한국 드라마 뭐 재밌어? 엄마, 드라마도 보세요? 응, 넷플릭스에서 추천해 주길래 한번 봤는데 재미있더라. 배우들도 멋지고 스토리도 흥미롭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 여행 좀 더 길게 잡을 걸 그랬네요. 맞아. 나중에 또 가자. 한국은 정말 다시 가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일본 제품과 문화를 최고라고 믿어오셨지만 결국 직접 경험을 통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신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편리함, 기술력, 시민의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기존 신념을 뒤흔들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은 깨질 수 있다. 경험이 바뀌면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이제 어머니가 더 좋아하는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신념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에밀리아, 다음번엔 한국 어디로 가볼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좋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